그 정부를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네. 국가보안법에 걸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가 잘못되는 걸 비판하는 거니까요. 전두환 정부 시절만 하더라도 네. 택시 타고 가다가 정부를 비판하는 얘기를 했으면 택시 운전사가 신고를 해갖고 잡혀갔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추경호 의원이 이 논란이 면책 특권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안찬호 기자입니다. 서울매일 일면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부친윤계로 분류되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공개 비판하며 사실상 국민의힘을 호면 지원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 안팎에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의 연대 가능성이 거론되며 보수 진영의 재편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추경호 의원이 12.3 계엄 해제 표결과 관련해 논의한 행위는 국회의원 표결의 부수적 행위로서 면책 특권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며 표결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명백히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 국회의원의 의사표현과 이에 소반되는 행동은 유권자의 평가 대상이지 사법기관의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며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강력 반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부동산 보유 문제를 지적하자 억대 수입의 정치인들이 다 주택자를 비난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부동산 시장을 왜곡한 것은 개인의 자산이 아니라 정부의 규제 정책이라고 반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현 정부의 경제 및 부동산 정책에 비판적인 국민의힘의 논리와 맞닿아 있어 두 정당의 공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 대표는 최근 정치 현안에서도 국민의힘과 보조를 맞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둘러싼 여권 비판에 대해 사법 절차에 대한 과도한 개입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의 강요제 주장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무리한 정치의 공세라고 반박했다고 전했습니다. 정가에서는 이 대표의 연이은 발언을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전략적 행보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개혁신당은 독자 노선을 유지하되 지방선거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원내 의석 3석에 불과한 개혁신당이 전국 단위 선거를 단독으로 치르기엔 현실적 제약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개혁신당이 추구하는 신장 친화적 합리 보수 노선이 국민의힘과 가장 유사하다며 이 대표가 범보수 연대의 명분을 쌓기 위한 사전 포석을 두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개혁신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기류가 포착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 말이에요. 개혁신당이나 또는 네. 조국혁신당, 네. 뭐 여기나 다 누가 뭐래도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과 네. 결을 같이 한다고 봐지고, 그렇습니다. 개혁신당은 또 여기 국민의힘과 결을 같이 한다고 봐집니다. 네, 그러면 맞습니다. 누가 봐도 뭐 이거 뭐 뉴스거리도 아닌 얘기인데, 네. 이제 누구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인가요? 지금 현재? 대표죠? 네, 맞습니다. 개혁신당 대표네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 네.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 지금 이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던 건 뭐냐면, 네. 면책 특권이라는 이제 지금 얘기를 했는데, 예. 그 면책 특권이라는 게, 면책이라는 게 책임을 면한다. 네, 맞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면책이라는 게 책임을 면한다. 뭐로? 특별한 권한에 의해서, 네. 특별한 권한에 의해서 책임을 면한다. 이게 면책 특권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권한이라는 게 뭐냐? 네. 그것은 이런 겁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발언한 어떠한 발언도 그거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면책 특권 중에 가장 큰 건데, 그게 이제 왜 그랬냐면, 면책 특권이 이제 필요했었던 이유 중에도 면책 특권은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 나라가 맞습니다. 그걸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 네. 전엔 예를 들어서
그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에 그 독재 시절에는 네. 그 정부를 비판하면 그게 국가보안법에 걸렸어요. 원래 국가보안법은 국가를 비판해야 국가보안.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는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그건 국가보안법에 걸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잘못됐다고 하면 안 되고는 대한민국이란 국가니까. 그런데 그 국가의 정부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정부, 그전엔 윤석열 정부, 그전엔 뭐 문재인 정부 이런 그 정부를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네. 국가보안법에 걸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가 잘못되는 걸 비판하는 거니까요. 네. 그건 국가와 정부를 좀 분리해야 될 그런 적이 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이 그 독재 시대 때는 정부를 비판해도 국가보안법에 걸렸어요. 네.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받았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왜냐면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였으니까. 그런데 국회의원은 우리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1980년대 초 전두환 정권, 전두환 정부 시절만 하더라도 네. 택시 타고 가다가 정부를 비판하는 얘기를 했으면 택시 운전사가 신고를 해갖고 잡혀갔어요. 네. 그런 시절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정부를 비판하면 바로 잡아가 버렸어. 네. 예. 자칫하면 국가보안법에 걸리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는 과정에서 네. 정부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게 네. 면책 특권의 가장 큰 거였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지금 추경호 의원이 12.3 계엄 해제 표결과 관련한 논란, 이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자세히 얘기하기로 하겠지만 예. 이 논란이 면책 특권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네. 전번에 부동산 누구죠? 국민의힘의 대표인 국민의힘 대표 장경환 대표가 누구죠? 장경환 대표인가? 장동혁 대표. 요즘 이름들을 잘 못 외워서. 장동혁 대표의 부동산 7건, 6건인가 그때 한번 우리가 보도해 드린 적이 있었죠? 네. 제가 그때 한번 논평을 한 적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6건인가를 다 합쳐갖고 8억인가 밖에 안 된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 민주당의 의원들 서울에 강남에 아파트 한 채만 30억씩 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건 진짜 이거는 그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을 하니까 네. 민주당 의원들이 물타기 하느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계속 네. 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한 방송에서 장동혁 대표에게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개혁신당과의 협력 방안을 고민하라고 조언했다며 특히 수도권에서 개혁신당의 표심이 더해져야 승리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양당의 연대가 현실화되기까지는 여러 난관이 존재한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개혁신당이 명분을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대표는 과거부터 보수가 윤 전 대통령의 개인 정치와 개별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으며 최근 장동혁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자 전직 대통령 면회가 이재명 정부의 견제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비판했다고 전했습니다. 야권 한 관계자는 본사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과 명확히 선을 긋지 않으면 개혁신당이 연합 명분을 찾기 어렵다고 진단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장동혁 대표는 윤 전 대통령 면회 이후 여론의 역풍에도 불구하고 강경 노선을 이어갈 계획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찬호 기자가 서울매일 일면의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딜레마인데, 네. 딜레마예요, 지금. 맞습니다. 국민의힘의 딜레마인데, 국민의힘이 지금 윤 전 대통령을 손을 놓고 싶겠죠. 네. 손을 놓고 싶은 생각이 진짜 아마 굴뚝 같을 겁니다. 그런데 못 놓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아직도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굉장히 상당수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수 진영에서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네. 지지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더불어민주당에서 네. 개딸들하고 손을 놓고 싶어도 개딸들하고 손을 놓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네. 지지자들 중에서 개딸들의 그 비중이 굉장히 크듯이 국민의힘의 이 지지자들 중에서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네. 지금 못 놓고 있는 거예요, 손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이 민주주의의 아주 이 어떤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맞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딜레마. 이게 이래서 이제 포퓰리즘으로 자꾸 흘릴 수밖에 없고 네. 이런 그 딜레마인데 어쨌든 뭐든지 국익이 우선이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든 간에. 네. 자.